마약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사실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또 다이어트나 뭐 근육 향상 등 욕망을 자극하는 마약에 이 손을 대는 경우가 있답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 마약 퇴치 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욱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학원에서 마약 나눠주는 마약성 뭐 이런 그 향정신성 의약품 나눠준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연결했는데 또 오늘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전 세계 매년 6월 26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예, 예.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도 전 세계가 이 마약이라는 물질에 상당히 중독되고 위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유엔도 이렇게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정해서 마약의 그 위험성과 또 마약의 중독수 위험성을 경각심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마약을 아마 조금 더 퇴치할 수 있는 그런 걸 계기를 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네네. 저희 나라에서도 국가가 국가 지정일로 정해서 기념일로 정해서 예. 마약 퇴치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산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마약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1994년도에 그 마약 없는 부산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부산시약사회가 중심으로 해서 설립되어서 진행을 하다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같이 함께 해서 지금 한 30년 정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마약하면 필로폰, 뭐 대마초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네. 이런 거 외에 의약품 중에서도 주의할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요즘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마약하면 일반 보통 국민이나 시민들이 필로폰이나 뭐 이런 코카인 여러 가지 그런 불법성 마약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엄연히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마약성 진통제라든지 마약류의 약물들이 상당히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 약물들이 제대로 환자에게 투약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투약받은 정식적으로 투약받은 마약류라든지 마약을 오용하거나 또는 남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청소년 마약도 청소년들 중에서도 일부는 불법적인 마약도 사용합니다만 제대로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을 오남용을 해서 중독성이나 환각에 빠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점점 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의료용 마약을 받은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에 있는 걸 통해서 정보를 확인을 해서 약의 정당한 효과보다는 약의 부작용이나 약의 잘못된 점을 부작용을 오히려 더 활용하는 그런 적군이 없는 일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당하게 처방받은 의료용 마약이라도 사실 이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들은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하고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들이 복용을 하면서 복약 지도를 합니다만 또 그 일부 청소년들이나 일부 10대들이 그런 약물이 갖고 있는 부작용, 즉 환각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오남용을 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 또 그렇게 중독돼 있는 일부 청소년들이 언론에 좀 노출돼가지고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지금 좀 빈번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성가족부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일부를 대상으로 한 2022 청소년 매체 이용 유해 환경 실태 조사 결과 청소년들이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우 10명 중에 1명이다. 예. 그 펜타닐 패치가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이걸 사용한다고 좀 의아해서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 아마 펜타닐 패치는 아마 많은 그 위에서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10%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현재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펜타닐이 원래 크게 보면 주사하고 붙이는 파스 형태의 패치하고 두 가지 타입이 처방이 되고 있는데요. 주사는 병원에서 보통 무통 주사, 즉 정형외과 수술할 때 쓰는 무통 주사를 달고 있는데 그 안에 펜타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들 아기를 낳는 사람이 진통이 시작될 때 아주 극미량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주사는 크게 남용되는 일이 잘 없는데 그 정형외과 질환에서
약을 먹는 통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펜타닐을 파서 형태로 이제 처방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많다면 그게 일종의 마약이거든요. 네. 그 약물을 그 패치를 제대로 고기 부위에 사용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른 형태로 뭐 담배처럼 말아서 뭐 흡입을 한다든지 그래서 심각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데 그 펜타닐 성분의 약물은 잘 쓰면 굉장히 효과가 의사 선생님들 말들은 드라마틱하게 좀 극적으로 상당히 좀 효과가 좋은데 그게 환각작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마약의 100배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아주 위험한 약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용하지 않고 오남용하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요즘 그게 또 처방받고 환자 손으로 약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상대로 해서 조금 교육을 해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용량용법을 지켜서 사용하고 남한테 절대 빌려주거나 권하거나 팔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실 교육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그러면 청소년들이 병원에서 처방받아가지고 펜타닐을 구하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소염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한다든지 대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아플 경우에는 먹는 약물 이외에도 통증이 심하다고 고소를 하면은 처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만은 의료인 중에서도 그렇게 조금은 좀 처방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도 아마 일부 확인되고 있는데 아주 극히 일부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야, 이 펜타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뭐 이렇게 뭐 좀비 영상 뭐 이런 거 보면서 예. 근데 그게 결코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군요. 그죠? 그럼요. 그게 지금 저희들 생활 가운데서도 펜타닐이 많이 됐는데 그만큼 아주 극미량에 의해서 효과가 나기도 하고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기도 하기 때문에 꼭 처방을 받고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또는 그 처방받은 환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처방받았으니까 뭐 당연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의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저렇게 홍보 아닌 교육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소년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이번 주를 마약퇴치 주간으로 정하고 심포지엄 연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으로 여는 겁니까? 예, 저희들도 이번에 마약퇴치 주간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특히 6월 26일 오늘 이제 세계 마약퇴치 날인데 6월 29일 목요일 날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학부모님하고 보건교사님들을 모시고 한 300여 분을 모시고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주제로 중독 전문가 및 그다음에 치료에 담당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그런 거 연구하고 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학부모님과 보건교사를 상대로 해서 이 청소년 마약이 그냥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처방받은 약물도 잘못 오남용을 하면 크게 위험하다는 것을 한번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심포지움을 이번에 29일 날 열게 돼 있습니다. 오후 2시입니다. 선생님들 상대로 해서 마약 퇴치, 특히나 청소년들이 마약을 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뭐 강의하고 심포지엄을 한다. 이게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청소년 지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통 약물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중독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독이 된다는 얘기는 그 약물에 의존한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카페인 음료 같은 경우도 우유 형태로 나와 있는데 한 팩에 한 275mg의 카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에너지 음료의 3배 정도 용량이거든요. 그게 카페인도 사실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얘기는 의존성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다 하는 그런 중독성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지금 카페인도 사실은 위험하지만 또 그런 약물들 또 심심찮게 많지는 않지만 학생들이 신경 안정제라든지 수면제 같은 것도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경우가 이제 또는 심각한 습관성이나 중독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물론 몸이 불편해서 처방을 받긴 합니다만은 공공연하게 뭐 살 빼는 약이라든지 또 공부 잘하는 약물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처방을 받아서 그게 인터넷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게
처방받은 약물이라 그러니까 안전한가 싶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즘 학부모님이나 보건교사님들 상대로서 이게 멀리 있지 않다 이런 말하는 마약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불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마약성 약들도 유통되고 있으니까 이게 혹시 자칫 쉽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걸 경각심을 불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하여튼 요즘은 처방받는 마약성 계통의 약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게 많이 관리를 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마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마약이라는 것은 주위에 가까운 친구로부터 권유를 받거나 그다음에 뭐 게임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가까운 친구가 그런 계통의 아주 좋은 약이다, 기분 좋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약을 권유를 하게 되면 간단합니다. 나는 안 해. 뭐 요즘은 노담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는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냥 나 다시 이런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만 해도 예방은 효과는 100%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최창욱 본부장이었습니다.